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뉴멕시코의 사막을 여행하다 초연히 죽어가는 늙은 인디언을 본 후 짐 모리스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병적일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진다. 영화를 공부하던 짐 모리스는 대학을 그만두고 자신의 록그룹을 만든다. 센세크 블루바드의 런던 포구에서 데뷔한다. 세상이 부러워할 속도로 정상을 달려가지만 그의 뇌리에는 언제나 죽음과 삶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 괴롭다. 10대 시절의 유럽 문학, 특히 랭보나 니이체 등의 시와 철학에서 큰 영향을 받은 짐 모리스는 영국의 윌리엄 브레이크에 알려진 것과 모른 것, 그 사이에 인식의 문이 있다라는 문구를 용하여 도어즈라는 그룹을 결성한다. 그룹 도어즈는 처음 할리우드의 유명한 거리인 선셋의 런던 포구에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위스키어 고고로 활동 무대를 옮긴 후 라이트 마이 파이어와 같은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서서히 각광받는 그룹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세계 정세를 경험하고 있던 젊은이들과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피난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고뇌와 굴분 그리고 격동의 변화에 대한 보상 심리로 보다 강렬하고 탈전통거인 것을 갈구하였고 그룹 도어즈는 그들의 그런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점점 더 강렬해졌다. 특히 짐 모리스는 자신의 지성과 야성을 모두 담아 더욱 전위적인 음악을 구사해 그들의 라이브 공연에는 약물 흡입, 알코올 등의 남용, 외설적인 몸짓과 기상 등이 등장하였다. 열성적인 팬들은 마치 종교의식에라도 참가하듯이 넋을 잃고 공연에 빨려 들어갔지만 짐에게는 여자친구인 파멜라 크루슨이 드리운 파멸의 나락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올리버 스톤 감독의 도어즈는 1991년에 개봉된 짐 모리슨과 록 밴드 도어즈의 이야기를 다룬 음악 전기 영화이다. 이 영화는 젊고 열정적인 시인 짐 모리슨이 밴드를 결성하고 세상을 바꾸지만 결국 그의 오만함과 약물 중독으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리버 스톤은 놀랍게도 짐 모리슨이 살아있을 당시 이미 이 영화를 그에게 제안했었다고 한다. 모리슨이 사망한 후 스톤은 몇 년간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고 플래툰, 월스트리트 같은 히트작 이후 이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이는 그의 열정 프로젝트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발 킬머의 연기다. 킬머는 짐 모리슨을 완벽하게 닮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목소리까지 놀라울 정도로 재현해냈다. 실제로 일부 노래는 킬머가 직접 불렀는데 원작 밴드 멤버들조차 어떤 부분이 실제 모리슨의 목소리이고 어떤 부분이 킬머의 목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했다고 한다. 제한된 자료에도 불구하고 킬머는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다. 이 영화는 몇 가지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어즈가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장면이나 콘서트를 재현한 부분은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중간중간 삽입된 장면들, 특히 사막에서의 10분가량의 약물 관련 시퀀스와 같은 부분은 지루하고 과도하게 예술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영화는 또한 몇 가지 역사적 부정확함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짐 모리슨이 레이 맨자렉에게 물라이트 드라이브를 처음 부르며 밴드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나 그가 노래를 즉흥적으로 완벽하게 작곡하는 장면들은 과장되었거나 비현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영화를 보는 동안 관객은 스톤이 모리슨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영화 속 모리슨은 종종 자기 중심적이고 과도하게 예술적인 자아를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여자친구를 옷장에 가두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끔찍한 행동도 보여준다. 그러나 영화의 결말부에서 스톤은 모리슨의 묘지를 마르셀 프루스트, 오스카 와일드 같은 유명 시인들의 묘지와 함께 보여주며 그를 위대한 시인으로 추앙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이는 영화의 전반부에서 보여준 비판적 시각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도어즈는 완벽한 영화는 아니지만 흥미로운 전기물로서 가치가 있다. 발 킬머의 뛰어난 연기와 실제 공연을 재현한 장면들은 영화의 큰 장점이다. 그러나 지나친 길이와 중간중간 삽입된 지루한 장면들, 그리고 모리슨에 대한 모순된 시각은 영화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올리버 스톤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내용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국 이 영화는 짐 모리슨이라는 복잡한 인물과 그의 음악적 유산을 완전히 이해하기보다는 올리버 스톤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하나의 버전으로 봐야 할 것이다.